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환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 동안. 그렇게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거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첫 번째, 허리 협착증은 허리병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허리 협착증은 허리병이라 생각하시죠. 그런데 허리 협착증은 허리만의 병은 아닙니다. 허리 협착증은 종합적 병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허리 협착증에 대한 올바른 치료와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해 보니까 MRI 상태는 똑같은데 각각 증상이 달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MRI 상태가 심한데도, 협착이 심한데도 증상이 경미하거나 금방 없어지거나 혹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MRI 상태는 그래도 좋은데 허리 협착증 증상은 오히려 더 심하더라는 거죠. 만약에 허리만의 병이라면 허리 MRI 상태와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허리 협착증은 허리 MRI, 즉 허리의 협착 정도와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허리만의 병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루 컨디션에 따라서 허리 협착증 증상이 달라집니다. 잠을 잘 자고 일어난 다음 날은 협착증 증상이 덜 하시다 그래요. 또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 허리 협착증 증상이 덜해진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거나 컨디션이 좋아졌다 그래서 허리가 협착된 게 풀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가 협착된 것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면의 상태, 컨디션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질까요? 이 역시도 허리 협착증은 허리만의 병이 아니다. 그렇다면 허리 협착증은 무슨 병이냐? 제가 보니까 허리 협착증은 허리 협착과 더해서 혈액순환 정도가 종합돼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즉 협착이 심해도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 증상이 덜해지고요. 협착이 얼마 있지 않아도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져 있다면 증상이 심해져서 나타나는 게 허리 협착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가지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협착된 허리를 해결하는 노력, 혈액순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2가지를 같이 해야 허리 협착증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허리 협착증이라고 하면 허리만의 병이라 생각해서 허리에만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꼭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을 해주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혈액순환 능력만 잘 개선시킬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허리 협착이 있어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혈액순환 능력을 높이자고 했어요. 자, 혈액순환 능력을 높이는 게 병원에서 치료하는 걸까요? 병원에서 혈액순환 능력을 높여주세요.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하면 혈액순환 능력을 높여주나요? 혈액순환 능력을 높일 방법이 병원에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혈액순환 능력을 높일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 있습니다. 미세한 혈관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치료, 일상적인 생활치료가 필요해요. 자, 발끝치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툭툭 치는 거예요. 발끝치기를 많은 환자분들에게 시켜보니까 발끝치기를 한 사람들이 다리에 쥐가 있었는데 쥐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리에 쥐가 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다리에 있는 근육으로 피가 안 온다는 말이죠. 근데 발끝치기를 했더니 다리의 근육에 쥐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피가 온다는 말이죠. 발끝치기는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환자분들은 발이 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이 저리는 사람들. 그 발이 저리는 사람들이 발끝치기를 했더니 저림 증상이 완화되더라고요. 발이 저리단 말은 뭔 말이에요? 역시나 발로 있는 신경 등의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발끝치기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저림 증상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신경이나 근육으로 혈액 공급이 잘 됐다는 이야기예요. 발끝치기는 발끝으로 혈액순환을 시켜주는데 매우 좋은 생활관리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툭툭 치는데요. 반드시 누워서 해요. 잠을 자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냥 3분에서 10분 정도 하면 좋다. 매일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발끝치기를 하려고 해보면 발끝이 처음에는 잘 안 쳐져요. 왜? 고관절이 굳어 있으니까. 점점 발끝이 맞닿게 됩니다. 고관절이 이완된다는 거죠. 고관절이 이완도 되고 발끝까지 혈액순환도 되는 게 발끝치기입니다. 그리고 매우 간편해요. 쉽게 할 수 있죠. 또 미세혈관을 살리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 뭐냐? 맨발 걷기. 정말 증상이 심한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지 못했죠. 아유, 현대의학으로도 정말 치료가 어려운 허리협착증을 그 맨발 걷기로 어떻게 치료하냐, 그 증상이 어떻게 완화되냐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맨발 걷기 한번 해보세요 권유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맨발 걷기를 하신 분들이 증상 개선 속도가 매우 빠른 거예요. 맨발 걷기에 뭔가 있다. 맨발 걷기가 왜 허리협착증 증상을 완화시키는지 연구해 보니까 맨발 걷기가 결국 뭐냐면 접지를 통해서 혈류순환을 강화시키고 발이 이렇게 쭉 펴지게 되잖아요.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 근육 전체가 사용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더라. 맨발 걷기는 혈류순환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흙이나 땅을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루에 30분씩 딱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맨발 걷기가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허리 협착증 때문에 우울하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전엔 잘 걷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거리를 잘 못 가게 되고 가다 쉬어야 되고 걸으면 너무 아프고, 인간의 가장 기본이 걷는 거인데 걷는 게 잘 안 되니까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다. 허리 협착증, 이 큰 병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허리 협착증이 큰 병일까요? 사람은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겨요. 척추도 당연히 나이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척추에 생긴 주름살, 척추에 생긴 흰머리가 허리 협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허리가 협착이 되냐? 척추뼈가 옛날에는 뼈만으로 지탱이 잘 됐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니까 어때요? 주변의 인대라든가 근육들이 더욱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면서 뼈를 지탱을 해줘요. 뼈가 지탱하는 걸 도와줘요. 근데 인대들이 두꺼워지면서 허리 내부는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착증이 와요. 허리 협착증은 큰 병이 아니라 우리가 더 건강하게 걷기 위해서 인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보상작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협착이 너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신경과 혈관을 누르면서,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착 정도에 비해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는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꺼워진 허리 협착증을 없애버리거나 얘를 잘라내버리거나 이럴 일이 아닙니다. 이 허리 협착증이라고 하는 인체의 척추를 강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부작용들을 어떻게 돼요? 현명하게 해결하면 돼요. 협착된 허리를 증상만 사라지게끔 미세하게 협착을 방리하는 게 필요해요. 비수술적 방법으로. 제가 하는 도침 치료도 이런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으로 100% 다 되진 않아요. 안 되면 수술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증상만 살짝 줄여줄 수 있게끔 미세하게 협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혈액순환 능력을 높여야 돼요. 발끝치기, 맨발 걷기 말씀드렸죠. 그러면 협착이 일부 있어도 증상이 아주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리 협착증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협착된 곳을 잘라내거나 협착된 곳에 인위적인 변형을 많이 가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협착은 왜 일어난다 그랬어요? 뼈를 지탱하고 척추를 잘 지탱하기 위해서. 지탱하기 위해서 인체가 두껍게 만들어 놓은 걸 잘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척추뼈는 더 약해져 버리겠죠. 그럼 더 약해지면 어때요? 또 이 인체는 이 약해진 걸 보상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또 두껍게 만들어요. 협착의 해결이 결국은 더 큰 협착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협착증은 노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큰 병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없애버려야 되는 나쁜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증상에 맞게끔 어때요? 현명하게 해결해 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특히 혈액순환적 관점에서 현명하게 혈액순환 능력을 높이면서 허리 협착증 증상을 해결하다 보면 혈액순환 능력이 좋아지면 허리 협착만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순환 능력이 좋아지고 혈관 상태가 좋아지면 당뇨, 중풍, 치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러한 질병도 예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은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허리 협착증은 우리 인체가 버티기 위해서 만들어낸 스스로의 과정이니까 이 증상들만 현명하게 해결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신적으로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환자가 알아야 될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허리 협착증은 허리뿐만 아니라 혈관이 중요하다. 두 번째, 허리 협착증은 병원만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 혈관을 개선하는 생활관리가 필요하다. 세 번째, 허리 협착증은 나쁜 게 아니다. 우울해하지 마라. 현명하게 허리 협착증이 왜 왔는지 잘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른 증상만 개선해라. 그렇게 개선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건강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가지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